어제 이제 브라이텔스 그룹이 뭐 거의 역대급 폭락이 나왔죠. 마이너스 22% 하루에. 저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내리는 경우는 처음 경험해봐서 어제 조금 늦게 잤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투자자의 마인드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좀 정리가 필요해 보여서 제가 좀 제 나름대로의 평소에 어떻게 이제 IPO 성장률을 대하고 있는지를 좀 공유하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IPO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말이죠. 리스크는 최대한 좀 줄이면서 수익은 높게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근데 리스크는 좀 높이면서 수익은 늘리는 방법을 찾는 그 과정에서의 이제 어떠한 균형점?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투자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그 리스크가 커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거하고도 좀 관련이 커요. 그런데 어떤 순으로 이제 리스크, 즉 변동성이 크는지를 제가 제 나름의 생각대로 정리를 해놓으면 제일 좋은 투자 자산은 예금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적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 수익으로 만족을 못한다. 그럼 배당주가 있을 거예요. 배당주도 연 한 8에서 10% 정도 그렇게 성장하는 배당주들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놓고 마음 편하게 배당만 받겠다.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당주보다 더 조금 변동성이 크지만 좀 성장성이 좀 더 큰 빅테크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기업들, 구글 이런 기업들은 확실히 배당주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크죠. 그러니까 목표 기대 수익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하지만 또 그에 수반해서 변동성도 배당주보다는 빅테크주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주가 연 한 20% 정도 수익을 올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평소에 드리거든요. 근데 20%에도 만족 못하겠다. 그러면은 성장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이상, 20% 이상을 바라보는 거죠. 대신 리스크도 그만큼 크고 어떤 리스크가 있냐. 성장이 예상대로 안 됐을 경우, 실적이 내 기대만큼 못 나왔을 경우에 어떤 급락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성장주들이 대부분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떠한 부채가 너무 커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고, 반면에 수익은 2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을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C 리미티드라는 회사의 지금 그래프를 보시고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에 내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원이어로 지금 성장이 112.98%,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올랐죠. 5년으로 보면 어떤가요? 예, 5배가 넘게 이렇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성장주의 매력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지만 여전히 오른다는 것. 비싸지만 이때도 비쌌거든요. 하지만 계속 오른다는 거. 왜? 성장세가 너무 이제 예상대로 계속 갈 경우에는 밸류가 계속 높아지니까. 한번 이 회사의 잠깐 밸류를 보면은요. PSR이 27.3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냐면은 물론 업스타트 같이 30일이 넘는 회사도 있지만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게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커머스 회사란 말이에요. 이커머스 회사의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이 아마존이나 C 리미트드라 이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잘해야 뭐 20%대 이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서 이런 PSR을 나타낸다는 것은 엄청난 시장에 이 회사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파이낸셜을 보면은 매년 81%, 18%, 19%, 99%, 163%, 101% 이렇게 굉장히 큰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회사의 어떤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지금 대표적으로 성장주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회사를 보면은 여전히 적자인 상태인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출의 한 30%가 넘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런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고 이제 다행히 이제 적자 폭은 어떻게 매출 대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인 요소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요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실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앞서 보셨듯이 수익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더 높아지죠. 그리고 성장주보다 더 리스크가 크고 변동성이 큰 그게 바로 IPO 성장주입니다. 왜냐면은 성장주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주가가 꾸준하게 매수 매도가 나오면서 어떠한 트렌드가 나오고 시장에 의해서 평가를 받은 상태라면은 IPO는 이제 막 나왔잖아요. 이 회사의 밸류도 아직 모호하고 사람들이 투자자들도 어떻게 이제 밸류 측정이 될지 모르는 시장의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도 사실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투자하기를 많이 좀 꺼려 하시잖아요. 근데 IPO 성장주는 그보다 더, 더 변동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스펙주라는 그런 또 영역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다. 왜냐면은 IPO 성장주를 투자하시면서 이러한 큰 변동성에 대한 그런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굉장히 크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 IPO 성장주는 일반 성장주도 뭐 어떨 때는 금세 두 배가 됐다가 어떨 땐 금세 뭐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성장주만 해도. 근데 IPO 성장주는 더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밸류를 아무리 좋게 잡고 들어갔어도 얼마든지 더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밸류를 비싸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또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IPO 성장주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회사에 투자하나요? 예, 수익이 높으니까. 아니, 높다는 건 보장된 건 아니니까. 높을 수 있으니까, 수익이. 하지만 그에 따라서 소반되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수익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A라는 투자자가 1년간 이제 어떤 회사들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자고요. 총 10개 회사에. 근데 이 회사들이 IPO 성장주예요. 이 회사들이 전부 다 IPO 성장주라서 50%의 확률로 반토막이 나거나 1년 뒤에 그리고 1년 뒤에 2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0원짜리 회사 10개 투자했다고 했을 때 투자금은 100원이잖아요. 그럴 때 10원이 5원으로 반토막 난 회사가 5개가 있겠죠. 그러면 1년 뒤에 이 회사의 가치는 25원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10원에서 20원이 된 회사는 또 5개가 있겠죠. 그럼 이 회사의 가치는 10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투자 원금 대비 120원이 되어서 25%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죠.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종목이 5개, 그러니까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2배 난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오히려 25%가 낮다. 사실 이런 마음가짐이 약간 좀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IPO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물론 반토막이 날 회사들을 피하고 싶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조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반면에 내가 반토막 나지 않고 오히려 2배가 된 종목에서 수익을 커버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확률이 60%가 된다고 하자고요. 뭐 어떤 확률이? 2배가 될 확률이 60%가 된 그런 실력이 키워졌어요. 투자 실력이. 그래서 10개 회사에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난 회사는 4개가 되겠죠. 20원이 되고요. 투자 원금은. 그리고 20원이 된 회사는 총 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된 회사는 6개가 돼서 120원이 됐다. 그러면은 총 140원이 되고 40%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난 회사가 총 내가 투자를 10개 했는데 그 중에 4개나 반토막이 났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죠? 하지만 수익은 40%가 낮다. 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반토막이 난, 지금 브라이트헬스 그룹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하지만 또 두 배가 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는 거. IPO 성장주는 약간 좀 그런 베이스를 깔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없애고 싶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그 두 가지의 어떠한 미래 대책 대응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반토막이 생기는 종목을 사전에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도 최대한 회피해 보자. 회피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회피를 할까요? 그러자면은 일단 첫 번째는 밸류 측정을 잘해야 될 것이고, 이거는 저는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브라이트 헬스 그룹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했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C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에다가 핀테크에다가 게임 회사에다가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확고부당해 보이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반면에 브라이트 헬스 그룹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확 와닿지를 않는다는 거. 물론 많은 그런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고 폭발적으로 그래서 성장하고는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흑자인 기업을 선택을 하면은 변동성이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무리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이 좀 잘 안 되더라도 명확하게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는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밸류가 딱 그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흑자나고 있는 회사는 PER이라는 그런 수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밸류 측정이 딱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적자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적자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거의 상상의 영역이고 예측의 영역으로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를 제대로 측정하되 비싼 건 사지 말자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 좋은 걸 사고 흑자 보는 것만 사자. 이렇게 많이 가면은 이번에 브라이트 헬스 그룹 같은 거를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극도로 적어집니다. 이런 회사가 자체가 1년에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난 투자자고 좋은 회사를 투자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냐는 거죠.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런 방법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이러한 회사를 매수를 하고 싶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좀 비즈니스 모델이 좀 약하고 흑자는 아니지만 밸류 자체가 너무 좋을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산 투자로만 대응을 해야 된다. 최소한 그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브라이트 헬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점이 많고,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이 좋거나 혹은 흑자인 기업만 선택을 해도 아마 이러한 단기적인 이렇게까지 큰 하락은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성장주 IPO인 이상은 얼마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좋거나 흑자를 보고 있더라도 반토막이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많이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로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을 매수하실 경우에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내가 매수했는데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브라이트 헬스 그룹처럼. 그럴 때는 뭘 살펴야 될까요? 예.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지만 펀더멘탈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치는 요소가 나왔는지, 특히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떠한 실패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큐리오서티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고, 이때는 저는 제 블로그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큐리오서티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적자긴 했지만, 그리고 성장률도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이 회사를 제가 매도하게 된 그 계기는 이 경영진의 그러한 도덕적 해이 있어가지고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펀더멘탈을 해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혹은 가끔 회계 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이항 사태도 회계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주식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100% 깨끗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회계 부정이 나올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땐 투자하기가 또 너무 어려워진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펀더멘탈 해치는 요소 나누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실적 발표, 왜냐면 우리는 밸류를 잡고 들어갔는데 이 밸류라는 거는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할 거라는 가정으로 잡힌 밸류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분기별 실적이 예상대로 안 나와주고 오히려 좀 저조하다 그러면은 펀더멘탈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를 고려할 수 있겠죠. 하지만 펀더멘탈의 고려 없이,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그런 해치는 요소 없이 무조건 이유 없이 내렸다 그러면은 1년이고 2년이고 보유합니다. 처음부터 애시당초 그런 마음가짐을 투자합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IPO 성장률을 내가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간다? 그거는 글쎄요, 무조건 필패입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상승만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게다가 변동성이 이렇게 큰 그런 IPO 성장주인데 당연히 1년이고 2년이고 처음부터 보유할 생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많은 이웃분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신 게 아니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이웃분들이 좀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많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 밸류가 싸서 처음에 매수했잖아요. 근데 펀더멘탈 해칭 요소가 안 나왔는데 밸류가 싸서 매수했는데 거기서 더 내렸으면 거기서 훨씬 더 싸졌죠. 거기서 어떻게 매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때 내가 단순히 가격이 내렸다는 이유로 매도한다 그러면 앞으로 주식 투자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거는 나의 어떤 원칙과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매도할 생각이 없고, 나중에 펀더멘탈을 해치는 요소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 가서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는 거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요소는 안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브라이텔스 케이스는 어제 이제 많이 내렸고, 이제 저는 반토막 났습니다. 한 달 만에 반토막, 그것도 10% 이제 포트폴리오 10%였기 때문에 이 10% 반토막 나서 5% 날아간 거거든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제 투자 자금이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배 되는 종목이 있으면 반토막 나는 종목이 있는 게 IPO 성장주의 숙명이긴 하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보다 너무 내렸고 밸류와 상관없이 이렇게 내리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CEO가 이 회사 브라이텔스 그룹 그 상장하기 전에 18달러에 200만 주 매수했었더라고요. 200만 주. 예, 엄청난 금액이죠. CEO가 이렇게 18달러에 사고 있는데 한 달 뒤에 8달러대가 될 줄을 이 CEO 누가 알았겠어요. 골드만삭스가 30달러가 넘는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골드만삭스 그 분석가들이 이 회사가 8달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죠. 단계적인 거는. 이 안에 뭔가 우리가 감춰진 음모가 있지 않고서는 이거는 매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도 어제의 경우에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그 대량 매매가 나오더라고요. 강제 청산이 아닐까. 기관의 강제 청산. 왜냐면 기관들도 레버리지 많이 쓰니까 어제 정도 하락이 나오면요, 강제 청산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레버리지 썼으면 이건 무조건 들어가죠. 반토막이 났으니까. 그래서 그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 볼륨 큰 매물들, 덩치 큰 것들이 어제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뇌피셜도 있다. 뭐 어디까지나 뭐 뇌피셜이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좀 속이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려야지 한번 했는데 종목 소개만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소홀히 한 것 같아서 꼭 말씀드렸다 싶었는데, 어제 이제 그 브라이트 헬스 그룹 하락한 그런 김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좀 잘 참고하셔서 IPO 성장주나 성장주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마음가짐 참고가 좀 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